달래님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나왔는데요? 그래요? 그럼 지금 만들러 가요. 고민님, 안 가요? 잘 가요. 나는 못 가요. 안녕하세요, 박곰입니다. 저는 자산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소득이 생기고 자산을 모아가야 하는 청년들, 이 사람들이 진짜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청년 시절이 유난히 암울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. 그래서 뭔가 청년을 위한 계좌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빠질 수가 없죠. 소득공제 장기펀드, 이걸 줄여가지고요, 소장펀드라고 부르던 계좌가 있었는데요. 제가 한창 현업에 있을 때는 계좌 개설을 참 많이 했었던 건데요. 그게 2015년을 끝으로 종료가 되었었습니다. 근데 그 계좌가 청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. 요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펀드니까 오늘 제가 정말 자세히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우리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. 우리 청년들 화이팅!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펀드로 돈 좀 모으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세금 혜택이 있는 펀드 계좌입니다.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렇게 부르는데요. 종이 같은 데는 이 정식 명칭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. 같은 겁니다. 집합투자증권, 이게 펀드라는 의미니까요.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소득이 2,400만 원 이하라면 청년내일 저축 계좌, 이걸 할 수 있고요. 이건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죠. 연소득 3,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희망 적금, 이걸 할 수 있고요.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, 이걸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의미죠. 이걸 누가 개설할 수 있느냐? 청년이니까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요. 이제 저는 청년이랑 거리가 머네요.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해줘가지고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최대 40살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.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.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3,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게 직전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갓 입사한 친구들은 작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또 직전 3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못 만들고요. 또 이걸 개설하고 나서도 급여가 오르면 어디까지 봐주느냐? 총 급여는 8천만 원 될 때까지, 종합소득은 6,700만 원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.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소득공제를 40%만큼 해줍니다. 이 한도 넘게는 입금 자체가 안 되고요. 1년 동안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매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최대치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준비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. 연금저축이랑 비슷하죠.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여러 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이 계좌에 넣는 투자금의 40%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걸로 연말정산 때 적용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 소득이 줄어든 만큼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. 모든 펀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국내 주식을 40% 이상 담는 펀드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증권사마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.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. 국내 주식만 되니까 해외 주식을 하려는 그런 청년들은 이거 하면 안 되겠죠. 또 개설할 때 선택한 펀드를 만기인 3년이나 5년 이때까지 계속 하나만 골라서 담아야 됩니다. 막 펀드를 변경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계속 모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펀드여야만 합니다. 이렇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약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펀드를 가입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계좌를 개설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거든요. 계좌를 개설하면서 만기를 정하게 되는데요. 이 만기는 최소한 3년, 최대 5년까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3년이니까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 해지 페널티가 생기게 되고 보통 납입한 금액에, 그러니까 저축한 금액의 6.6% 정도가 다 추징이 되게 됩니다. 날짜 계산은요, 계좌를 개설한 날이 아니라 10,000원 이상 펀드를 사가지고 매수를 한 그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. 또 만기가 되었다고 그 안에 있는 펀드가 자동으로 다 팔리는 건 아니고요.
더 부을 수만 없게 되는 거고,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펀드를 다 현금화한 후에 해지를 하고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 계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건 펀드입니다. 펀드는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투자 상품입니다. 그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펀드 안에서 생기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또 혜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.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어도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 되려 다 토해내는 정도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만기까지 못 태울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개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돈을 넣다가 안 넣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고 안 내다가 후에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부어도 됩니다. 어쨌든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 계좌는요,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. 올해 말까지가 일몰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지금 개설했다가 만약 올해 안에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올해 아니라면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하거나 지점에 방문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. 단 요 서류를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.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이름이 진짜 어려워요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떼는 방법은 모바일로 하는 방법, PC로 하는 방법 둘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모바일, 국세청의 앱인 홈택스라는 앱이 있거든요. 선택스라고 부르거든요. 여기 들어가가지고요, 민원 증명, 즉시 발급 증명 신청, 거기서 소득 확인 증명, 그 다음에 출력용으로 선택해가지고 발급 번호를 발급받기만 하면 됩니다. 참고로 열람용으로 선택하면 계좌 개설 아예 안 돼요. 열람용은 꼭 피하세요. PC로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소득 확인 증명서, 그러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거 있거든요. 그거 골라가지고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을 선택해가지고 발급을 받습니다.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는 아까 출력용으로 발급한 것에 발급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발급하든 안 하든 발급 번호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 출력할 때 주민번호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열람용으로만 뽑지 않으시면 편하게 뽑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만 35세 이상이라면 이제 좀 슬프지만 군대 갔다 온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더라고요, 이름이. 병적 증명서라는 걸 추가로 떼가지고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데요. 이 병적 증명서는요,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다. 아쉽게도 이거는 떼가지고 지점에 가가지고 제출하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? 일단은 아직 급여가 5천만 원을 막 넘지 않는, 그래도 아직 초년생에 가까운 청년들이 5년 정도의 목표를 잡고 매달 몇만 원씩 모아서 목돈을 만들겠다고 한 경우, 월 10만 원이면 5년 뒤에 보면 원금 기준으로 600만 원이라는 원금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. 또는 월 50만 원을 꽉 채워가지고 5년 뒤에 원금만 3천만 원을 들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선택한 펀드의 수익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. 펀드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나만의 뷰가 있으시다면 하나 골라가지고 쭉 담아야 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. 펀드로 목돈을 만드는 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서브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 써서 하는 그런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소액 얼마, 몇 년 해가지고 이거 열어가지고 따박따박 넣어가지고 자동이체만 해두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국내 주식시장을 다들 욕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적립을 시작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. 어차피 목돈을 모으려고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는 건데 매년 소득공제도 덩달아서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.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도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. 소득이 좀 크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매달 5만 원 정도, 그러면 3년 정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가볍게 모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그런 계좌입니다. 청년을 위한 소장 펀드,
본격적으로 증권사들의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케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올해 말까지니까 아직 청년이시라면 이거 하나쯤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분명 몇 년 지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. 청년 여러분들의 성털균입니다. 감사합니다.